한 주간의 농식품 리얼 정보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농식품 매거진의 오춘길입니다. 쫄깃쫄깃한 맛과 은은한 향이 일품인 국산버섯,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팽이버섯과 만가닥버섯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위상을 당당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팽이와 만가닥버섯의 칠레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검역본부의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검역을 받으면 칠레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농가들은 버섯 수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 매거진도 우리의 버섯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9월 마지막 주 농식품 매거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한 주간의 생생한 농식품 가격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가격공감입니다. 오늘은 서울청과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10월의 감, 그중에서도 약시의 거래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현구 경매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져서 가을이 온 걸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맘때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이 바로 이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약시잖아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간략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약시는 뜰본 감에 속하는 품종으로 홍시 이전의 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보통 청도 반시와 고종시, 둥시 등으로 나뉘는데 주 출하 시기는 10월 초순경으로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 지역에서 대부분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출하되지 않은 약시의 경우 염색 공장으로 납품하거나 저장을 통해 곶감이나 감말랭이 작업을 하는데요. 약시 출하가 종료되는 시점에 감말랭이가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곶감의 경우 특수 품목이다 보니 평소에는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냉동 저장한 다음 추석이나 설날에 대부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시는 우리가 보통 반시라고 부르는 감을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렇다면 요즘 제철인 약시, 이번 주 거래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약시는 현재 출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전년 대비 10일 정도 출하가 빠른 편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하루 평균 4,500에서 5,500박스가량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출하가 도래하는 다음 주부터 출하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입니다. 현재 약시의 출하 비율을 보면 대과보다 중소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등급 간의 시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품 기준 2만원에서 25,000원, 상품 기준 15,000원에서 2만원 선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면 10월입니다. 10월에 약시가 본격 출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10월은 약시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10월 약시의 거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0월로 접어들면서 약시는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 시세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를 기점으로 약시는 대부분 출하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통한 출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양 또한 소량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시 출하가 종료된 다음에는 바로 감말랭이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2013년의 경우 감말랭이 출하가 201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 대신 과일 본연의 맛을 유지한 가공식품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역시 감말랭이 출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약시를 즐기다가 감말랭이 그리고 홍시까지 감의 변신은 부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매사님, 약시는 구입을 해서 보관하다 보면 금방 홍시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약시 잘 보관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 우선 소비자들은 약시를 고를 때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고 꼭지 부분에 상처 등 열과가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로 구입했을 경우 박스에 있는 날짜보다 3, 4일 후에 연화제를 빼는 게 좋은데요. 혹시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아 떫은 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익는 기간을 좀 더 생각한 다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시는 보통 냉장 보관해 드시면 특유의 감칠맛을 잘 느낄 수 있고요. 냉동실에 보관했다 아이스 홍시로 드시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탱탱함을 유지한 약시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바로 드시고 좀 더 부드럽게 홍시에 가깝게 드시겠다는 분들은 숙성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으면 되겠네요. 경매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주간 장바구니 물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농식품 핫 이슈를 만나보는 농식품 핫클릭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입쌀 관세율 확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농촌관광 주간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농식품 핫클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년 쌀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수입쌀에 매기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 이후 초미의 관심이었던 수입쌀 관세율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9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부터 WTO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관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한 수치로 1986년부터 1988년을 기준연도로 국내 가격은 대표 도매 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 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의 FTA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TPP 등에서 쌀을 관세 철폐 등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 긴급 관세를 통해 관세화 이후에도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 긴급 관세란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국내 쌀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도 있습니다. 수입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유기농 쌀 확대로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기지속 직불금을 도입하고 종자 정선 시설과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WTO 규정상 관세율 검증 기간은 3개월인데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통보한 관세율대로 쌀 수입을 진행하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풍 여행과 등산 등 여행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론가 떠나려고 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올가을엔 풍성한 체험과 할인 혜택이 있는 우리 농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식품부는 가을 여행객을 위한 농촌 관광 주간을 정하고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파란 하늘과 선선한 날씨,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이맘때 농촌은 먹거리와 체험거리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할인해주고 농촌 관광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등 농촌 관광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시기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관광 주간으로 농식품부는 가을철 관광객을 유도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농촌 체험마을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쿠폰 5,000장을 발행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 위메프를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된 쿠폰은 농촌 체험활동과 농산물 구매, 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청미르마을과 충남은행마을 등 전국 120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참여하며 각 마을에서는 체험 상품 할인과 마을 기념품, 재방문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 체험관광 웰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의 야간 매점이란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죠.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나만의 야식을 만드는 코너였는데요. 최근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품을 재창조하는 일명 모디슈머 열풍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트렌드 톡톡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농식품 유통 정보와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톡톡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모디슈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 유통 전문지 더 바이어의 윤하늘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모디슈머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모디슈머란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모디슈머란 수정하다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고객이라는 뜻의 컨슈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방법 대신 개인의 방식으로 음식이나 제품을 재창조해내는 소비자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입맛에 맞게 식품을 섞어 먹거나 화장품 등을 소비자 입맛대로 섞어 쓰는 경우 모디슈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모디슈머 열풍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알아볼까요? 네,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먹는 짜파구리의 인기로 작년부터 모디슈머 붐이 불었는데요. 짜파구리에 이어 TV 프로그램 등에서 적극 활용되어 모디슈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네, 저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짜파구리를 보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이 짜파구리의 인기에 따라서 짜파게티랑 너구리 매출이 3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럼 모디슈머를 활용한 제품들 몇 가지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각 기업에서 이러한 모디슈머 열풍을 그냥 보고 넘길 순 없겠죠? 이 열풍에 힘입어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돌코리아에서는 후루뿔이란 과일 조각 통조림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요거트나 주스에 넣어 갈아준 다음 얼리면 과일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파워에이드에 스프라이트를 섞어 마시면 최근 유행하는 블루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레토르트 카레에 우동사리를 넣어 카레 우동을 만드는 등 레시피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기존에 출시된 상품과 상품을 조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모디슈머 제품이 면류나 밥, 화장품과 음료 등 분야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나요? 요즘 동향은 어떤가요? 네, 모디슈머 열풍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기업 마케팅은 물론 각 제품들의 매출이 동시에 늘면서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빔면에 골뱅이를 넣어 만든 골빈면이 인기를 끌며 비빔면과 골뱅이 판매가 동시에 늘었고요. 화장품의 경우 피부 결점을 가려주는 컨실러에 립스틱을 합쳐 볼터치로 사용하거나 수분크림에 오일을 섞어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팔도는 비빔면 레시피 이벤트를 개최해 비빔면을 활용한 소비자들의 조리법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고요. 농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디슈머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역시 얼마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요. 그 결과 주먹밥 위에 돈가스나 햄을 첨가한 동그란 주먹밥을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식사랑 농사랑 홈페이지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각종 조리법을 공개하고 여기에 나만의 레시피 등 모디슈머 관련된 페이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편의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편의점도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제품들이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품절 사태를 빚은 대박 PB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모디슈머와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주인공은 편의점 CU의 자이언트 떡볶이입니다. 이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PB 상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계자는 성공 요인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디슈머의 활약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냉장 떡볶이인 자이언트 떡볶이는 편의점에서 참신한 상품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데다가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이 제품은 처음에는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SNS와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먹은 소비자들의 후기와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으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슈 한복판에는 모디슈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먹는 것에서 넘어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들과 조합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쉬운 레시피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떡볶이를 조리할 때 얇게 찢어지는 스트링 치즈 아시죠? 이 치즈를 넣어 치즈 떡볶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매운 떡볶이 국물에 삼각김밥을 비벼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떡볶이에 넣어 매운맛을 덜게 하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모디슈머들의 레시피는 인터넷을 타고 떡볶이의 판매량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을 섞어 먹는 그야말로 재밌는 조리법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디슈머 열풍을 기업들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짜파구리의 인기로 그동안 잠잠하고 고착해 됐던 라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등 상품의 동반 판매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자사 상품은 물론 함께 조합을 이룬 타사 상품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모디슈머 관련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성 강한 나만의 상품 선호는 계속돼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팔도는 CJ와 협업해 2014년 여름 비빔면과 연어 통조림을 연비빔면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모디슈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제품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품과 상품을 섞어 먹고 재창조하는 모디슈머. 소비시장과 제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저도 기존의 제품을 구입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모디슈번 제품들 기대하겠습니다. 윤하늘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다양한 농식품 뉴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6차 산업의 확산을 위해 농업 농촌의 창조를 담다 6차 산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6차 산업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슬로건이면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공모전 접수는 10월 17일까지 6차 산업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 제한 특별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산림 휴양시설 안전관리 방안, 산사태 예방 및 산림 내 위법 행위 근절 방안 등이며 10월 10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산림청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 다양한 농촌 축제가 열립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제10회 횡성 한우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한우 시식을 비롯해 한우 테마 목장과 전통 주막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경남 산청에서는 제14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펼쳐집니다. 방문객은 한약재 썰기와 약초밭 체험, 해민서 한방침 무료 진료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천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참 뜨겁지요. 사격이나 수영, 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축제의 기간,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는 열심히 뛴 선수들의 열정이 더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게임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4일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데요. 마지막까지 참가 선수 모두 안전하게 경기를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식품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